지난 1월 문화 강국인 중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산시성 문물교류센터에서는요, 40여 년 넘게 해외 박물관에 중국 문화재를 전시,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는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F박물관에 2000년에 고귀한 세계 문화유산인 진시황릉 병마용갱의 병마용 10개를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8일 박물관을 순찰하던 직원이 한 병마용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합니다. 뭐죠? 손가락이 하나 없어진 거 아닌가요? 돌아가네. 엄지가 없죠. 예. 뭐야? 어휴. 병마용의 엄지손가락을 도난당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CCTV와 신용카드 거래 조회를 통해서 5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는데요. 범인은 박물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20대 미국인 남성 마이클 로하나. 그는 전시실에 들어가서 병마용과 셀카를 찍고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톡 부러뜨려서 주머니에 숨겨 집에 가져간 겁니다. 범인의 정체와 파렴치한 행각이 밝혀진 뒤 미국은 범인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중국인들의 대분노를 샀고요. 이에 필라델피아시는 중국 산시성 문물교류센터에 공식 피해 사과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과는 뭐해? 하지만 이미 훼손된 문화재는 그 어떤 걸로도 보상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이번엔요, 개인을 넘어서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곳에서 저지른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기후변화 캠페인의 일원으로요, 땅에 커다란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Time for change. The future is renewable. 그런데 이 퍼포먼스로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됩니다. 왜 그러죠? 저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저는. 그 이유는 이 퍼포먼스를 한 곳이 바로 페루의 벌새 모양을 표현한 나스카 라인 옆에서 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거예요. 저기다 그렸다고요? 참고로 나스카 라인은 사막 위에 370개의 거대한 동식물 모양과 도형이 그려져 있는 유적지인데요. 무려 2000년 가까이 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저거 대놓고 낙서한 거지. 저게 뭐예요? 아우. 어떻게 저렇게 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국제단체에서 오직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요, 출입 제한 구역인 나스카 라인의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같이 황당한 일을 벌인 겁니다. 이에 격분한 페루 문화부 차관 루이스 하이메 카스티요는요, 고고학적 유산 훼손 혐의로 고소하겠어요,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희는 나스카 라인 모양을 훼손하진 않았어요. 그 옆에서 했다고요. 그린피스 측에서는 정말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밤 미국 뉴욕에 도착한 한 여객기. 그런데 이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기내 복도는 슬픈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슬픈 울음소리요? 네. 누가 뭐 쓰러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미국 휴스턴에서 출발해 뉴욕에 도착하는 미국의 대형 유항공사의 한 여객기. 엄마 카타리나는 어린 두 딸 그리고 반려견 코키토와 함께 탑승했는데요. 코키토, 좀 이따 만나자.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와 인사를 나눈 뒤 강아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좌석 아래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카타리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가방은 짐칸에 넣어주십시오. 하지만 카타리나는 미국 교통안전청의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허용된 반려견 가방을 준비했고요. 사전에 안내받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좌석 아래에 가방을 둔 건데요. 저는 규정을 다 체크하고 강아지를 데려온 겁니다. 아니 근데 짐칸에 넣으라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가방을 여기 둘 수 없어요. 얼른 짐칸에 넣으세요. 하지만 승무원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가 든 가방을 어둡고 비좁은 짐칸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얼마 뒤 머리 위에서 코키토의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반복적인 난기류가 발생해 카타리나가 좌석에서 일어나 짐칸을 열어볼 수 있는 여건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승무원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코키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둡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정도만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약 3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한 카타리나. 그녀는 곧바로 짐칸의 문을 열어 코키토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냈는데요.
반려견 코키토의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리고 함께 여객기를 탄 한 탑승객이 이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비난의 중심에 있던 승무원은 가방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뭔 개소리야. 라면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여기에 또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유항공사는 사과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terrible event happened and it should have never ever happened and I just want to know everybody in the 그런데 말이죠. 네. 이 항공사의 이 끔찍한 만행이 더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이 있는데 보시자마자 두 분 기억하실 겁니다. 폭력적으로 승객을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이 사건 역시 유항공사의 이야기입니다. 저게 말이 되냐고. 정원보다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한 유항공사. 결국 좌석이 부족해지자 유항공사는 마음대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강제로 자리를 양보해야 할 4명의 승객을 뽑았습니다. 이 뽑힌 4명 중에 베트남계 미국인 내과 의사 데이비드 다우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다우는 다음 날 오전에 수술이 있다며 하차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건장한 2명의 남자가 다우의 양팔을 잡고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들은 공항 경찰들. 이에 다우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좌석 손거리에 얼굴이 부딪혀서 피가 나고 와. 바닥에 옷이 쓸려 정말 만신창이가 된 채 다우를 질질 끌어냈습니다. 피 흘리면서. 승객들이 뭐라 하는데도 저를 끌고 네. 나간다? 정신 나갔어. 이 처참한 모습은요, 다른 탑승객들이 영상을 찍어서 만천하에 공개했고요. 승객에게 결국 무력까지 행사한 유항공사는 큰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유항공의 CEO는 공식적인 발표를 내놨는데요. 다우 씨는 무척 공격적이었고 저희는 규정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라면서 되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다우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유항공사의 인면수심 서비스.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곳에서 철저한 교육과 서비스 정신이 재확립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정말 차갑게 돌아설 겁니다.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의류 매장입니다. 사람들의 거친 발길질에 와르르 쓰러지는 마네킹, 바닥에 널브러진 옷까지, 또 부서진 행거 등으로 매장은 난장판이 되었는데요. 매장에서 이 난리가 벌어진 이유, 올 1월 초 스웨덴의 유명 의류업체인 H사의 한 광고 때문입니다. 이하의 가슴팍에는 Coolest Monkey in the Jungle, 정글에서 가장 멋진 원숭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어머머. 자, 보통 원숭이라는 이 표현이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비하할 때 쓰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문구였던 겁니다. 머리에 뭐가 든 거냐, 저걸. 저거 뭐 재밌어서 한 거예요? 뭐 무지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게다가 이 논란에 더욱더 부채질을 한 건 백인 어린이가 입은 옷에는 Mangrove Jungle Survival Expert, 뭔가 묘하게 우월감이 드러난다고 하죠. 전문가,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저 조심했어야죠.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백인들만 이 옷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광고를 보자마자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종차별 광고에 가장 크게 분노한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난 1월 13일 이 H사의 인종차별적인 광고에 격분한 남아공의 국민은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고요. 급기야 H사의 매장 2곳을 급습했던 겁니다. 자,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파문들로 H사는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며 곧바로 광고를 내렸고요. 문제가 된 옷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자, 한편 흑인 예술가들은요, 상처받은 흑인들을 위해 아이의 가슴에 정글의 왕, 나를 왕이라고 불러라 등의 문구로 광고를 재해석해서요,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14년 11월 22일 미국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평화로운 공원에서 갑자기 강한 총격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닥에 훅 쓰러졌는데요. 총을 맞은 사람의 정체,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한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왜 소년이 총을 맞습니까? 소년이 벌써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러게. 부모님이 선물해준 모형 총을 들고 공원에 나간 12살 소년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는 마치 자신이 멋진 경찰이라도 된 듯 남을 향해 모형총을 겨눠보기도 하며 이리저리 공원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공원의 인근 911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한 시민이 타미르 손에 쥐어진 모형총을 진짜 총으로 오해해 신고한 겁니다. 어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티모시 로먼 경관. 그런데 곧바로 경관은 소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총에 맞은 타미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와, 이거 너무 황당하다, 진짜. 티모시 경관은 총을 쏘기 전 손을 들라 이렇게 몇 차례 지시했지만 소년이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했다 주장했는데요. 무슨 장난감 총으로 위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과연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경찰이 차문을 열고 총을 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초. 아니 뭐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동하자마자 사살을 해버린 건데요. 실제 총이 있어도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보여주신 영상도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삽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고 문구를 날렸다는 거는 거짓말로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분노가 치미는 일은 법원에서는 티모시 경관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며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무고한 어린 소년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그가 죗값을 받지 않자 이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Justice for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 라이스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렇게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이날은 일본 혼슈 중부지방의 아이치현에서 세계 각국의 군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는 제1회 군장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일본 짹짹이 이용자가 SNS에 친구들과 선보인 코스프레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죠? 아, 저거는 난징 대학살을 코스프레한 사진입니다. 게다가 사진 밑에 글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난징 대학살 코스프레를 했어. 와타시와 정말 재밌었어. 중국인이 있으면은 또 하고 싶다 데스. 지금까지도 희대의 만행이라 불리는 난징 대학살. 1937년 중일 전쟁 당시 일본군은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뒤 죄 없는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그 방법은 정말 포악한 야만 그 자체였는데요. 일본군의 사격 연습으로 중국인들이 인간 방패가 되거나 한 광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모아놓고 석유를 붓고 산채로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무고한 중국 국민은 무려 30만 명. 그래서 중국은 2014년부터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국가 추모일로 제정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난징 대학살 추모를 치른 지 몇 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이 말도 안 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이죠. 끔찍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쟁 범죄를 마치 놀이처럼 재현한 건데요. 정말 무지함이 빚은 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뒤 중국 국민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까지도 너희는 일본의 수치다. 당장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라. 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일본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야, 뭐 저 아이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저 생각 없는 청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들은요,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별다른 사죄나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그냥 SNS 계정을 삭제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잘못한지 모를 거예요, 아마. 하지만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깨우쳐서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유혈 사태로 파괴된 도시 시리아. 시리아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난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딜 기어들어오는 거야? 세르비아에서 헝가리로 국경을 넘으려던 난민들은 그들을 막으려는 경찰들에게 저지당했고요. 한편 세계 각국의 기자들은 이 참혹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독일 알방송사의 기자 슈테판 리히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난민들의 참상을 담기 위해 현장에 있던 헝가리의 한 기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난민 부자에게 고의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야,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인데? 저 뭐야? 저렇게 거기에 여자아이의 다리를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취재 왜 간 거예요?
뭐 실수로 다리가 걸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장면들을 보면 일부러 다리를 건 거고. 저 영상 속의 주인공은요. 헝가리 기자 페트라 라슬로. 그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슈테판 기자는 약 20초 분량의 영상을 SNS에 게재. 영상을 본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기자의 악행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페트라 라슬로 기자는 갑자기 수백 명의 난민이 달려들었어요. 정당방위였어요. 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변명과 함께요. 역으로 자신이 발을 걸어 넘어뜨린 난민 부자와 영상을 퍼뜨린 얼굴책 사이트까지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성을 하긴커녕 더 뻔뻔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녀를 두고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페트라 라슬로 기자가 재직 중이던 헝가리의 N방송사는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이후 헝가리 법원에서도 법정에선 그녀에게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3년을 처분해 그녀의 악행을 심판했습니다. (2016년 9월) 프랑스 대표 부촌으로 불리는 파리의 에비뉴 포슈.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공주는 프랑스에 방문할 때마다 아지트 같은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의 방 벽면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수리공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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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너 지금 내 집 찍는 거야? 너 언론사에 팔리는 거지? 어? 저 술이 잘 됐나? 그 체크 한번 하고 있는 거. 시끄러! 저 자식 가만두지 마! 가만두지 마라! 그리고 공주의 명령을 받은 경호원은 수리공의 두 손을 묶은 뒤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더 충격적인 갑질을 행사합니다. 야, 내 발에 입 맞추게 해. 아니 이제 21세기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폭행도 모자라 씻을 수 없는 모욕감까지 안겨준 그녀. 그렇게 이 끔찍한 폭언과 폭력 갑질은 장장 4시간 동안 계속됐고요. 심지어 수리공은 약속받은 대금 2,500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쫓겨난 이 수리공은 일주일 넘게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다 결국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온몸에 남은 폭행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은 프랑스 유명 L 주간지에 사우디 왕족 프랑스인 수리공을 죽이라고 명령하다라는 기사로 보도됐고요. 프랑스의 전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처벌 받았나요? 받았을까요? 제발요. 이게 뒷목을 잡을 일이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미리 잡을게요. 2016년 12월 프랑스 정부가 폭력, 절도 및 살해 위협 등의 혐의로 살만 공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주는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뻔뻔하게도 살만 공주는요 외교 면책 특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면책 특권이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